여보세요? 오빠, 제발 이제 이런 전화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딘데? 또 노래방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지금 한국 땡기러 갈 테니까 사장님한테 서비스로 30분만 더 넣어달라고 해줘. 카카오 택시 부를게. 알았어. 좀만 기다려. 안주 좀 맛있는 거 시켜줘. 안녕하세요. 별타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고, 나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지,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라서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택한 번호의 리딩을 들으시다가 전제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른 번호를 다시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 가운데 그 사람을 떠올리시면서 번호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7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1집, 1집, 그리고 네 생각. 벌써 가슴이 조금 짠한데요. 자, 윗줄은 상대방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나 살아가는 모습들, 아래쪽은 그분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은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히 몰입해서요, 집, 집 이런 생활 패턴을 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분 곁에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나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들, 취미들, 자기가 누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어쨌든 간에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허미카드가 떴습니다. 사실 이 허미카드는 뭐 꼭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파고들면 그쪽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카드이거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라에서 산 후드티는 정말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에요. 이분은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굳이 남들과 그렇게 많이 어울리지 않아도 외로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뭔가 풍요로운 9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스타일로 보여요. 여기 이 카드를 보시면 외로워 보인다, 뭔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사실 이런 스타일이 자기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만약에 전에 자취하셨다 그러면은 햇반에다가 고추 참치 먹어도 별로 그렇게 외롭지 않아요. 심지어는 햇반에 치자 단무지를 먹어도 그냥 외롭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햇반만 먹어도 외롭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햇반조차 없어도 햇반 사진을 보면서 즐거울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 이분이 마음속으로도 자신이 뭔가 일구고자 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자기의 로망,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꿈의 건축물,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절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분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스타일이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인도 가서도 윌슨이랑 결혼할 타입이에요. 윌슨 아시죠? 영화 캐스트어웨이에서 나온 그 배구공. 굉장히 독립성을 가진 카드들이죠. 여기에 새가 한 마리가 얹어 있는데 외로워서 뒀다기보다는 내가 마음 먹으면 사실 누군가한테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 그 전까지 나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은 좋아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물론 이분이 뭐 그래서 왕따냐, 아싸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아웃사이더로 빠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세계, 그리고 자기 목표, 자기 지향점이 확실한 분처럼 보여요. 어쨌든 간 이분은 다른 분들한테 드러날 때 자기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걸 아주 증명하듯이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문제 없어, 괜찮아. 사실 이러한 이 두 카드를 보면 사람들하고도 관계 좋아요. 그렇지만 일정 정도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뿐이지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 이상 깊게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술 2차, 3차, 4차 같이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자기 세계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과 야 우리가 남이냐, 야 우리 끝까지 가자, 죽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사실은 이분은 또 자기만의 세계로 돌아와서 일정적인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시간을 잘 보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분이 속마음으로는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뽑은 카드들에서 여러분 코끝이 찡하거나 울컥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고 싶대요. 보고 싶대요. 여기 보면 스타카드가 떴죠. 겉으로 보이기에 어떠한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드러나 보이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혼자서도 잘 살고 그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근데 이 별이 과연 겉으로 드러날 때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민속 대명절인 설날에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사실 씻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 옷을 다 벗고 물 바닥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 맺힌 스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지하세계에 있는 하데스와 막 이렇게 지상의 여신 이런 관계들이 엮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주구장창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구독을 취소할 것 같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이분이 자기가 바라는 목표 지향점이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기에는 자신의 꿈과 이상이겠죠? 근데 그 바로 밑에 이렇게 되게 가슴 아파하는 숫자 9번의 칼카드가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속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식스 오브 완즈, 내가 언젠가 당신께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나는 이렇게 내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많은 생각의 칼들, 칼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이고 이성이고 이상이고 목표이고 나의 기준이고 너에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고 너와 대화를 나누는 꿈이고 너에게 다가가는 생각인 것이죠. 실제로 이 카드의 의미 중에는 나는 네가 떠나는 꿈을 꿨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말을 막 지어내는 거 아니고 실제로 이 웨이트 덱에서 이 카드의 밑에 침대에 그려진 그림은 자기가 누군가를 칼로 베거나 자기가 칼에 베이는 꿈을 꾸었다라는 상징의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건 연인관계에서는 그런 아픈 이별 같은 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실력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꾸며내는 건 아니고요. 1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 모든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많고 괴롭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1번을 고르신 분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분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왜 궁금해하신지 저는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덱을 다 펴보고 그 생각 외에는 저도 다른 생각이 들지를 않네요.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할까봐 따로 분리해서만 봐도 이분의 속마음은요, 키워드로만 말씀드릴게요. 일하고 있죠? 어딘가로 의기양양하게 다가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칼이 맺힌 이제 막 꿈에서 깬 듯한 이 모습으로 조금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치워버린다고 쳐도요, 여러분에 대해서 속마음을 물어봤을 때 이분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빈도수를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일로서 생각을 지우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이분은 색깔로 봐도 뭔가 음과 양이 확실히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밝은 쪽에 있을 때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 거기 속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고 여유도 있지만 이렇게 어두워질 때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있는 조언 카드들 중에 먼저 이분의 내면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일까 하고 딱 한 장만 뽑아본 심볼론 카드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양과 온갖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자연 풍경들이 어우러지는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잖아요. 자, 1번을 뽑으신 이 상대방 분의 내면의 문제점은 무엇을 안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거나 자기한테 기대려고 하는 다른 것들로부터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냐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자기 세계관을 굉장히 중시하시고 또 혼자서도 워낙 잘 지내는 스타일인데 공교롭게도 또 심볼론 카드가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당신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려고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심하지는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분과 헤어지셨거나 혹은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이 이걸 보셨더라도 이분이 조금 너무 나를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오라클 벨링 카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이 관계의 어떤 결론 카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행운이자 기회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즐거움, 기쁨,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오락이나 즐거운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목성은 우리가 길성이라고 불러서 실제로 지구로 날아오는 운석들 굉장히 많이 막아줬죠. 갑자기 무슨 헛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목성이 나타나는 것들은 행운이에요. 길조이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 옆에 금성, 합리보다는 의리를 중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우리가 남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별인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의 입장에서 이 결론 카드를 대변하라면 만약 나한테 다시 한번 행운이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너랑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너와 함께 섞이고 싶다. 내가 비록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일집 하고 있지만 문득 네 생각이 나고 별과 지상처럼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가끔 꿈을 꿔 이렇게 너한테 당당하게 다가가는 어떤 생각들을. 물론 이 카드가 다른 의미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기가 앞장서는, 나쁘게 말하면 갑이죠. 너한테 갑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이분은 속마음에서 그만큼의 또 생각들도 많아져서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걸 보면 꼭 갑질을 하고 싶어서 당신께 온다기보다는 당차게 자신감 있게 당신 앞에 나타났던 어떤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분들의 상대방은 어떻게 지내냐, 1집 그리고 가끔씩 당신의 생각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찍은 이 영상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연락이 올까에 대해서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지내는가와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연락이 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은 이 조언 카드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란 카드와 끌림이란 카드인데요. 당신은 이 로맨틱한 사랑에 끌리고 있고 또 즐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런 카드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상대방 분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니까 이걸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 조언 카드는 당신도 역시 끌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1번을 뽑으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분과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 리딩을 다 들으시고 정말 이런 상대가 있으신 분이라면 상대방 분도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자기가 아직 이 내면에서 다른 것들을 미처 살필 여력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조금 마음을 넓게 편안하게 가지시는 것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관과 지혜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으시고, 만약에 어떠한 오해들이 있어서 거리가 있거나 미처 만날 수 없는 사이에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 마음부터 편해지면 100%의 관계 중에 50%는 일단 해내는 거니까요. 그것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상대방 어떻게 지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덱을 펼쳐보고 제가 한 문장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나는 아직도 열심히 뛰고 있어. 왜냐하면 걷다 보면 내가 멈춰버릴 걸 알기 때문에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분은요, 자기 일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한 방향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열심히 태우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숫자 8번 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나뭇가지들이 보이시죠? 숫자 8은 인내와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가 무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단 형식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온 정신과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들어와서 휴식하실 수 있는 분 같기도 해요. 한마디로 열심히 산다. 이게 초콜릿을 다 빨아먹고 남은 빼빼로의 그 막대기 같지만은 완드입니다, 완드. 예,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이분은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는 이것도 이루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고, 여기 각 컷마다 있는 상징의 의미들이 있지만 뭐 안락의 욕구, 뭐 물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이상적인 욕구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참 욕심 많고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자기를 던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옆에 따라붙는 카드로 파이브 오브 펜타클, 뭔가 되게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죠? 여기서 꼭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다른 사람 생겼나요? 왜 둘이 같이 있어? 정광렬 배우님의 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총을 내밀면서 왜 둘이 같이 있어? 하는데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타로 방송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럼 거기에서 힘들었던 분이 여기에 찬조 출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 이 다리도 성치 않은데 목발 이렇게 짚고 가면은 다리가 아니라 겨드랑이가 더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곁에는 굉장히 따뜻해 보이는 성당의 어떤 창문 같은 곳이 보이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이 상대방 분께서 내가 따뜻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내 곁에 이렇게 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도 이분은 굉장히 바삐 어딘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자신이 바라고 꿈꾸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세요. 이 카드 하나만 나왔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생각에 그치고 그냥 이상주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바삐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다른 욕망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어떤 부분들 아마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하고는 다르게 멈춰있고 느린 그림이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거꾸로 묶여있는 행맨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바보 카드가 나왔죠? 실제로 이분 마음속에서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어떤 내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나만의 어떤 신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고문이나 처형대에 묶어 두었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 겉으로 이렇게 내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분 내면의 반작용 혹은 방어기제 같은 걸로도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으면 상처받기 싫어서 상대방한테 조금 세게 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반작용 같은 것이죠.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조금은 세게 보여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쁘게 보면 고집불통이지만 또 좋게 보면 그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면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당신께 어떠한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아직 어떻게든 당신에 대해서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다시 나쁘게 보면 나는 외눈나라의 양눈입니다. 그래서 내 신념이 옳다는 것을 당신이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나와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섣불리 당신께 다시 한번 무언가를 설득하기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분은 자신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당신과의 관계라든지 뭔가 맞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무모하겠지만 자신을 위해서 훌훌 털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도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세계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고 스스로 여겨버리고 다른 방향, 다른 여행을 시작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많이 짜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말고 다른 방향을 보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겉으로 열정적으로 달리면서 다시 순수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지만 다시 한번 쓰리 오브 소드 이렇게 순대 사면은 주는 간에 꼽혀있는 이쑤시개처럼 두 가지 갈등 위에 한 가지 칼이 꼽히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든 세 개의 딜레마. 그게 이분의 마음을 잡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덱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보면은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새로 출발할 거야. 꼭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왜냐면 여기 순대산 간에 꼽혀있는 이쑤시개 중에 하나가 당신의 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겉으로는 열심히 어딘가로, 무언가로 굉장히 빠르게 다른 곳도 보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이상만을 바라보면서 열정적으로 달리고 있지만 이 걸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냐면 내가 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렇게 묶여버릴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정말 그런 내면의 문제를 안고 있을까라고 표본 카드에서도 너무 행동이 앞서는 거 아니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의 내면에 안고 있는 문제는 당신이 너무 숙고하지 않고 공격적이거나 너무 행동만 앞서서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성취하거나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카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바쁘고 어딘가로 급히 달려가야 하는 카드와 맥이 통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은 이렇게 조금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서 너무 빠르고 성급했던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신의 고집도 있고 새 출발하고 싶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모양새죠. 여러분들 때문에. 오라클 벨링 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 무엇이 조금 우울하고 침체된 분위기와 정서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분의 관계의 결론 카드로 뽑아본 카드들이라서 어쩌면 이렇게 침체되고 밝고 환한 것보다는 조금 서운한 어떤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은 어떤 조언 카드로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신호를 주의하세요. 그리고 집착은 당신의 연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상대방으로부터 혹시 조금 위험하다고 느낀 그런 신호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갈등을 안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원분들이시건 상대방 분들이시건 서로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게 두 분의 관계는 물론 당신의 연애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셔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든 느낌은 이분은 달리고 있어요. 걸으면 자기가 멈춰버린다는 걸 아시는 것처럼. 혹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다른 방향으로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과의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지만 그게 풀어가야 할 어떤 숙제라든가 딜레마가 있어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아픈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요. 이 카드들을 보면. 바쁘게 달리지만 사실은 속마음은 꽁꽁 묶여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딜레마에 묶여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사실 원만하지 않고 어떤 지연되는 형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말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적색 신호라는 카드가 나왔고요. 어쩌면 상대방 분은 이렇게 묶여있는 마음속에서 당신이 찾아와서 이 칼로 베어주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존의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분은 굉장히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나에게 남긴 그런 것들이 아직 뽑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분과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상대방과 이런 속도의 호흡이 조금 엉켜 있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호흡을 맞춰본다는 건 근본적으로 살아온 속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속도 자체가 얼마인지 아시고 상대방의 호흡과 내가 맞출 수 있는 속도를 가졌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은 200km로 달리는 차인데 나는 100km로 달리는 차면 같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이번 영상이 이분에게서 연락이 온다거나 뭔가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거나 어떤 재회의 운까지 제가 보려고 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분의 마음 상태는 그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혹시나 정말 재회가 궁금하신 분들은 재회편에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상대방의 이 덱을 보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참다 참다 빵 터진다 입니다. 우선 3번을 뽑으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분과 과거에 어떤 커다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컵을 마주 들고 뭔가 마주치려는 듯한 그림이 있죠. 이 투 오브 컵스 카드는요, 서로 색깔이 이렇게 옷이 다르죠. 서로 다른 사람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잔을 마주치면서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질, 다른 맛, 다른 온도, 다른 것들, 다른 성향을 한번 이렇게 섞어 보려는 듯이 마주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숫자 2, 둘로 나뉘어진 것이 하나로 한번 모여보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래 속마음으로 나타낸 카드에서 이러한 어떤 과정 속에서 뭐 이런 만남의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요, 두 분이 함께 서로의 감정과 관계에 대해서 섞이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을 암시하는 타워 카드가 떠서 아마도 두 분이 어떤 교제나 서로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변하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여기 오라클 벨린 카드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오해로 인한 어떤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 혹은 질투 같은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뭔가 나쁘게 생각할 만한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과 조금 냉전의 시간 아니면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던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감정을 조금 조절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잔 두 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여기 라면 면발처럼 생겼는데 이게 물이거든요. 마치 수타로 치된 것처럼 굉장히 끈기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섞이고 있는 거죠. 특이하게도 옆에 있는 이 잔 두 개 옆에 이제는 혼자 남아서 자신이 그 두 개의 잔을 들고 자기 나름대로 섞어보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이렇게 마주 서서 잔을 섞던 것을 혼자 마치 섞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분과 연락을 하고 계시다면 이분은 굉장히 자제하는 태도라든가 뭔가 혼자서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연락이 조금 끊겨 있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분 나름대로 자신이 여러분께 느끼거나 확인했던 마음을 가지고 나름 자기 혼자서 이 감정에 대해서 두 분이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속마음 카드를 보면 굉장히 뭔가 무거운 나무를 들고 멀리 보이는 어떤 성을 향해서 가는 교장 선생님이 보이죠? 이 완즈는 불의 성질을 가졌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성질을 가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막 내 속 마음에서는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뭔가 표출하고 싶고 뭔가 밖으로 뿜어내고 싶고 화를 내고 싶다거나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막 뭔가를 사실은 쏟아붓고 싶지만 그걸 한아름 끌고 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속마음에서는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지쳐 보이고 그걸 막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던지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께 나눠들자고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막 뿜어내고 싶은데 겉으로 그걸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자제하고 인내하는 이유는 아마도 두 분이 이렇게 예전처럼 잔을 서로 나눌 수 없는 상태 혹은 나누기가 조금 뭐한 관계가 되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조언 카드에도 보면 분리라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당신은 상대방과 지금 떨어져 있을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유학을 갔다거나 이민을 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 혼자 나름대로 자기가 풀지 못한 어떤 마음들과 관계와 오해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율하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감히 추측해 보건데 3번을 뽑으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분과 갈등이 조금 있었고 그것이 꼭 두 분 사이에서 일방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분의 어떤 이기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의 내면의 어떤 문제점으로 뽑아본 카드에서 이분이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어떤 자신의 단단한 껍질 속에 자신의 내면과 속마음을 좀 감추고 다른 외부로부터의 접근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조금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어떤 질투, 다른 상대방과의 질투일까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집, 안락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카드가 나와서 이분이 여러분과 조금 좋은 관계를 맺어가다가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와 좋지 못한 감정을 품게 되면서 이분이 자신의 보금자리, 그러니까 집이나 꼭 어딘가로 숨어 들었다기보다 자기 내면의 보금자리로 숨어 버렸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왜 말을 안 해? 거기서 나와봐.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걸곤 하잖아요. 너 무슨 일인데? 말해봐. 무슨 마음인데? 근데 내면에 그 꽁하게 숨어 버려서 자꾸 안내에 비치려고 하고 자기 혼자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1대1 상담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분이 질투를 느끼거나 여러분께 조금 오해를 자기 혼자 크게 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을 시간이라고 하는 분리의 카드와 자꾸 이렇게 서로가 섞이려고 했던 두 분이 자꾸 양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제네럴 리딩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우리 다툰 거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분은 나름 혼자 뭔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꽁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음이 시려워 꽁, 어깨 시려워 꽁, 자기 생각 때문에 네,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근데 그랬던 이 상대방 분이 뭐 머지않아 이렇게 자기가 참고 조율하고 뭔가 혼자서 풀어보려고 하는 숙제를 견디다 못해서 여러분께 어떤 행동을 취해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이분 마음속에서 참다가 아니다 내가 그냥 움직여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굉장히 조금 다급하게 달려오는 모양새처럼 보여요. 윗장에 보이시는 에이스 오브 완즈, 구름 속에서 선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죠?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은데요. 뭔가 불분명함 속에서 내가 이걸 확 손을 꺼내서 쥐지 않으면 뭔가 자기의 답답함이라든지 이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무를 하나 주고 밑에는 또 칼을 하나 주었어요. 이렇게 뭔가 하나를 딱 쥐었다는 카드가 겉모습과 속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 인상적인데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갈라진 것들 속에서 갑자기 확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다 밖으로 이렇게 표출한다는 의미를 가진 공기와 그리고 불의 성질이 나타나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어떤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지 않고 계시면은 뭐 카톡을 보낸다던가 연락을 해올 수도 있겠고, 진짜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성을 띠지 못한 상대방 분이었다고 하면 적어도 카톡 부사에 당신을 암시하는 듯한 이미지나 글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은 원숭이의 사진을 올려놓고 나란 남자, 못난 남자, 나란 여자, 원숭이 여자, 그게 언제적 감성이냐고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뭔가 오해로 꽁해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혼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는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어떤 액션을 취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나누는 교류나 교제 사이에 있었을 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소울메이트처럼 맞습니다. 당신의 소울메이트입니다. 얘기하고 있죠. 잘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울메이트라는 말이 참 익숙해졌고 많이 쓰이게 되었지만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평생 좋은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때는 물처럼 잘 섞이다가도 중간에 기름이 끼면 그게 섞이는데 만만치 않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 잔에는 깨끗한 사다수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은 만약에 기분 좋은 기름이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게 들어있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가 않겠죠? 오늘 무리수 많이 던지네요. 아무튼 이렇게 소울메이트가 평생 죽이 잘 맞는다기보다는 툭탁툭탁 하가면서 섞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대방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오해나 그런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의 안식을 조금 취하고자 조금은 자신의 보금자리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지금 재회 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연락 운을 보는 것도 아니지만 3번 분들은 특이하게도 마지막 카드가 뭔가 행동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들께 뭔가 조금 성급하게 다가오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분은 본인의 평소 성향과 어떤 태도에 기반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나올지는 다를 수 있어요. 이분의 표현 방식이 그분의 진짜 소울카드, 문카드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 지어서 보면 더 확실히 좀 알 수 있겠지만 만약에 조금 내성적인 분이시라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극성을 띠는 모습이 조금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의 어떤 시그널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거나 그분의 카톡을 볼 수 있는 카톡 부사를 볼 수 있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내색을 안 하고 참으려고 하면서 뭔가 표현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보시고 저보다는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훨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 있다면 어떠한 선택으로 이번에 이러한 의지에 대해서 반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만 워낙 굉장히 다수의 많은 분들이 보는 리딩이고 또 광범위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거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질투를 하거나 오해를 품고 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떤 태도나 반응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분들의 상대방 이 덱을 보고 제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친구의 검이라도 될 걸 그랬어. 먼저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엔터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부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이 상대방 분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고 재주도 많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도 많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 4번 분들 중에는 빼어난 용모를
혹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처럼 생긴 당근이 아니라 당근처럼 생긴 말이에요. 색깔이 되게 당근 같죠? 아무튼 뭔가 이제 막 출발하려고 자동차의 시동을 부릉부릉 거는 그런 말처럼 생겼죠? 이제 곧 뛰어올 기세입니다. 그리고 뛰어올 줄 알았어요. 저도. 다음 카드를 보기 전까지는. 근데 다음 카드를 보면 이 상대방 분은요, 뭔가 확 접근해 올려던 어떤 기세를 갑자기 나무 하나를 더 주고, 이거는 꼭 생각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다른 여지 하나를 더 주고, 뭔가 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사실 이 붉은색은 열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 하얀색 꽃이 있음으로써 이분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계획해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두 분의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겉모습을 보시기에는 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뭔가 알려줄 단계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직 무언가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오징어 땅콩을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이스 찰떡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갸꿀 맛인 그 아이스 찰떡. 겉은 쑥으로 만든 그 얇은 찰떡 피와 그 안에는 또 달달한 팥 아이스크림 들어서 그거 먹으면 정말 살살 녹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차가운 거를 이렇게 손에 쥐었음에도 정신 놓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뭔가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달려오려다가 갑자기 생각에 빠졌을까라고 보면 이분은 여러분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 심사숙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생각의 칼들이 이렇게 세 개가 매달려 있죠? 그리고 아이스 찰떡을 굉장히 과다 흡입한 나머지 냉동인간처럼 얼어버린 이 상대방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는 뜨거운 한여름에 자신이 일하는 베스킨 응빈스 31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잠시 시원한 낮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낮잠은 도대체 왜 자는가? 자신이 어떤 생각들 중에서 내심 이미 결정은 내리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생각을 한겨울 꽃감 농익듯이 그게 농익을 때까지 숙고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생각은 무엇일까 보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의 카드들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엠프레스 카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즐거움을 다양하게 누리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즉 상대방분 여러분들과 다양한 즐거움을 아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해주고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노인코레방에서 하나 떼어온 것처럼 보이죠? 노래도 좀 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3번 엠프레스 카드는 팔방미인, 그리고 팔방미인이 아니더라도 팔방미인이 되려고 노력을 조금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의 진짜 아이덴티티는 다른 카드로 펼쳐봐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분이 당신께 이렇게 가볍고 즐거운 어떤 파티장에 당신을 초대하듯이 그런 부담 없는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심사숙고하다가 칼이 4개에서 이렇게 2개로 줄었죠? 적어도 내가 어떤 다른 생각들은 이제 떨쳐버리고 그래 이제 둘 중 하나다. 차선이 있는데 그것을 이분은 일단 최선으로 이렇게 엠프레스 카드처럼 여러분과 친구로 먼저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먼저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의 나름대로 속마음으로는 결정은 다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은 여러모로 자신의 갈등 속에서 겉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서 이 자신의 딜레마를 마침내 하나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진전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필터링해서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을지, 좋은 관계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를 걸러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조언 카드들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엿보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상대방의 내면의 어떤 문제점이 무엇일까 본 카드에서 두려움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어두운 동굴 속에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린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다리마저 점점 굳어가고 이들처럼 석상으로 변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밖에는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는 밝은 바깥 세상이 보이는데, 이 카드는 자신이 새로운 출발, 어떤 새로운 생각, 자신을 경직시키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너무 휩싸여가지고. 마치 뜨거운 여름날 냉동창고에서 자는 게 너무 좋아서 있다가 몸이 지금 감기로 차오르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깨고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 같아요. 열의가 있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오라클 벨린 여러분들 두 분 사이에 어떤 결과 카드로 나온 걸 보면 집과 진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락함을 제공하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말하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집안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갑자기 달려오려다가 뭔가 계획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이스 찰떡을 드시면서 그러다가 마침내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를 해 나가면서 자신이 숙고했던 어떠한 결정, 그것이 일단은 여러분들과 좀 친해지고 싶다. 혹은 먼 미래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어찌 될지 모를지언정 지금 앞으로의 당장은 여러분들과 뭔가 등을 지거나 부담스러운 선택을 내맡기게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에게 조금 친근하게 다가가야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계의 진전이자 진보인 것이고요.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끝나지 않는 생각의 어떤 딜레마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가는 형태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접근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이 호응할 생각이 없다면 이분의 또 판단은 달라지겠죠. 간혹 가다가 이 카드가 사실 어떤 이별을 또 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그냥 우리가 만약에 연인 사이라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냥 편한 친구, 아는 사람으로 지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석을 두 갈래로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게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여러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인께 맞는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로 여기 종교적 요소라는 카드와 어린이 두 카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어떤 종교와 영성의 영향을 받는다. 굉장히 조금 종교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이 상대방 분, 이 파트너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상대방과 헤어질지 말아야 될지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음에 따라서 상대방 또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이 상대방을 선택할 수도 혹은 그냥 아는 사람이나 친구로 남겨둘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긍정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어준다면 이 사람 또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칠드런 카드는 혹시 4번 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로부터도 두 분의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그 해석은 저도 조금 뭔가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이거는 한편으로 우리 여러분 내면의 아이들 있죠. 솔직히 성인이 돼도 자신의 안에 있는 굉장히 여리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당신의 사랑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좋게 쓰면 좋은 영향이겠고 나쁘게 쓰면 나쁜 영향이겠죠.
애처럼 징징대고 때를 쓰면 상대방한테는 조금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순수하고 지고지순하고 호기심을 어린 늘 관심을 갖는 마음을 품는다면 상대방한테는 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관계로 여러분께 다가오고 접근할 수 있을지, 여러분 정말 좀 이쁠 것 같아요. 혹시 외모가 정말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면 댓글창에 4번 하고 키키키라고만 적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당신의 말이 맞다. 당신 진짜 잘 볼 줄 안다. 보는 눈이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창에 크크크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그거 알죠? 서로 그걸 보고 엄지를 모니터 아래에서 이렇게 쓱 한 번씩 올려주시기 바래요. 예. 서로 칭찬을 좀 한번 해줍시다. 이렇게라도 서로 자존감을 높여가는 것도 그거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 분들의 상대방분은 그딴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주시고, 이분이 뭔가 다른 속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자신의 생각이 조금 많을 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앞으로 조금 친한 사이부터 서로 관계를 진전시키고 진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4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들의 상대방의 덱을 보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멋이 중헌디입니다. 뭔 소리냐면, 이분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봄날에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을 얼굴에 따스하게 품듯이 되게 밝고 기분 좋고, 당신만 보면은 뭔가 정말 옷을 이렇게 깨 홀딱 벗고 말을 타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그럼 요즘에 이제 성희롱 잡혀가죠.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기스 팬츠 정도는 착용해주는 게 그 매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매너를 만든다. 왕스맨. 아무튼 이분은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동그란 어떤 해가 이 사람한테 하나 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딜레마가 하나 찾아온 것으로 보여요. 당신을 보면 이렇게 기분 좋고 보기만 해도 막 해바라기가 당신께 이렇게 향하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당신께 향하는 것 같은데, 미분이 미처 이 장막에 가려져서 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하나의 현실적인 어떤 고민 혹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나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쌩글쌩글 웃고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은 터질 거예요. 사실 이게 딜레마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태양 같은 당신과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잘 한번 맞춰가 볼까, 굉장히 유연하게 이걸 잘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딜레마일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유연하게 계속 맞춰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의 어떤 유연함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두 분의 관계가 짧지 않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번째 카드로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또 다른 사람을 놓고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3번 컵 카드를 삼각관계로 보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원래 가진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감정의 잔,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상대한테 이렇게 내밀어 보이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야, 너희는 어때?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너 텀블러 어디 거야? 응썸플레이스, 응타벅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분의 속마음의 어떤 변화가 크게 일었던 것 같아요. 여기 데스카드 보이시죠? 이 데스카드는 타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것을 종결하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마무리를 짓고 다른 방향을 이제 택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들을 보면 이렇게 컵의 왕카드와 속마음으로는 은둔자의 카드가 떴어요. 자, 이 상대방의 태도로 나온 이 킹 오브 컵스 카드는요, 원래 긍정적이면은 굉장히 따스하고 감정 배려를 잘 할 줄 알고 또 헌신하는 마음도 좀 있고요. 정말 킹스맨처럼 그 매너의 왕일 수도 있어요. 워낙 상대의 감정을 잘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도 잘 추스릴 줄 알아서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매너 있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약간 완벽주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 파도가 확 치면은 또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판을 확 뒤엎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또 내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감정을 굉장히 심하게 훼손시키면 베테랑의 황정민 배우님처럼 판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속마음의 카드로 본 거에서 이 허미 카드, 자신의 세계로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카드가 나와서 이 카드 역시 뭘 말하냐면 별다른 나한테 얘기나 사유 설명 없이 그냥 호련히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는 카드예요. 이 두 개를 조합해 봤을 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의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그냥 나 이대로 휩쓸려 가서 나의 세계로 돌아갈래.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어쩌면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이 더 있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 분의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굳이 저한테 쥐어 짜내서 결론을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덜어 자주 여기 세 명이 보이죠? 삼각관계라기 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친한 이성이 자꾸 걸린다든지 상대방 분한테 또는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어떤 연인 관계라면은 꼭 전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해서 이분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딜레마에 휩싸이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나하고 연인 관계 혹은 썸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자꾸 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사람은 나한테 이랬는데, 전 사람은 나한테 이랬는데, 전 사람은 이랬는데. 이게 사실 관계를 해치는 진짜 지름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감정의 잔을 들어서 서로한테 솔직해지려고 하는 시도 중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감정을 꺼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상대방의 어떤 선을 넘는 경우들이 덜어 있잖아요. 진짜 어떤 분들은 그 괜한 안 해도 될 어떤 전 사람과의 어떤 깊은 관계까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한 좀 부담감과 실망과 비교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방 분이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두 분 사이에 다른 어떤 요소, 다른 이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거나 또 끼어들면서 이분이 뭔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겉으로는 굉장히 처음에 밝게 시작했지만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커다란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데스카드가 괜한 이유 없이 뭔가에 종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만큼의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끝내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을 암시하는 카드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얼굴도 앙상하게 야위었지 않습니까? 지금 응도날드 런치 시간만 되면 환장하고 위장이 춤출 거예요. 혀가 춤추고. 그 너겟을 혀로 할할할 핥는 장면만 생각해도 이분은 굉장히 배가 고플 것이에요. 아무튼 두 분 사이에 어떠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조금 떠나가려고 하는 모양새처럼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내면의 어떤 문제점으로 본 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초밥 케이스로 보이는 어떤 유리관 속에 지금 미녀 한 분이 잠들어 있는데 이분이 꾸는 꿈은 아마도 누군가가 와서 날 깨워주길 바라는 손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가시덤불이라서 자기가 마치 못 나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열망을 가지고 이 어두침침한 숲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가시덤불인데 누가 와서 깨워주겠습니까? 백마 탄 왕자는 못 오고 왕자 탄 백마가 오히려 오지 않을까. 왕자 등 뒤에 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굴레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깨어나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과 출발에 대해서 자신이 자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 분들은 이렇게 자신이 굴레 속에 잠자고 있으면서 당신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내가 딜레마를 느꼈던 부분이나 혹은 내가 당신께 딜레마를 느끼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 벨링 카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에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카드로 나왔는데, 어떤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화합하는 자리들에서, 그 자리로부터 내가 배를 타고 떠나가는 듯한 그림이 보이죠? 여기도 잔이 3개가 있어요. 뭐 꼭 숫자 3을 계속 상징적으로 읊는 거는 도무지 다른 카드들에서 제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상대방만이 아니라 어떤 그룹 사이에서의 갈등이 계속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계속, 신기하죠? 어떤 바다 속에서 떠나가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요. 다 연결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정말로 5번 분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상대방이 몰랐던 이러한 마음들, 그리고 상황으로 정말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 난 전혀 아닌데, 그런 쪽이 아닌데라고 하면 다른 번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적어도 상대방과 나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면은 그거는 여러분께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심장과 심장의 대화라는 카드하고 로맨틱 필링 카드죠. 미처 말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정직한 대화는 이 관계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카드거든요. 아직 상황을 나아지게 할 충분한 시간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해를 가지고 있었거나 상대방한테 오해를 느끼게 했다면 그런 것을 조용하게 상대방한테 정직하게 얘기함으로써 이 관계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옆에 로맨틱 필링,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충분히 탐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카드들이에요. 물론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왜 내가 그걸 먼저 해야 돼? 적어도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어떤 대화를 요구해 올 때 50% 정도는, 두 분이 하나니까 반으로 가르면 2분의 1이고 50%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50% 정도는 정직하고 따스하지만 또 정확한 태도로 이분에게 마음을 나눠봐야겠다 라는 마음을 50%는 가지고 있으면 절반은 이미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두 분의 이 로맨틱한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장롱에 넣어놨던 자라에서 산 후드티를 입고 다시 유니클로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모양새를 갖춘 이분에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거긴 유니클로야. 특정 상호 언급 계속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어떤 상대방과의 조금 갈등이 있었다면 정직하고 따스한 대화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그렇게 풀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사실 그게 아니었고 또 상대방 역시도 그게 아니었는지 나는 알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인 것이죠. 사실 5번 분들 중에서 정말 어떤 헤어진 관계라고 하면은 제 말이 너무 이상적이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만큼 틀어진 부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 하트 투 하트가 그분과의 심장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왼쪽 가슴에 있었지만 미처 계속해서 얘기해주지 못했던 내 마음의 소리를 심장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다른 로맨틱한 사랑이 날 찾아오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상대방과 원만하게 좀 풀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와 그분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리딩은 이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동성이라든가 나의 동성 선배, 나의 친구의 경우하고는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화 왔던 그 사람은 제가 노래방 간다고 했더니 많이 취했는지 저 전화를 받질 않아요. 물론 저는 이성애자고요. 끝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분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관계로 지낼 수 있을지 추상적인 조언의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조언을 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별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별카드는요, 이 전 장면이 내가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어둠이 깔린 곳에서
저 멀리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내 새로운 방향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분과 한번 잘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이 여러분의 마음의 나침반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들고 여러분을 또 즐겁고 유익하게 건강한 사랑과 인간관계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나름의 조언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